유튜브를 보니까요 뉴스가 나오는데 60대 노인이 택배 문자를 받고 그 URL을 눌렀대요. 그런데 9개 계좌에서 3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대요. 이러한 방식은 이제 스미스 피싱이라고 부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감염병 예방법, 코로나 증상으로 무증상으로 양성 환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까지 얼굴에다 쏘고 있어요. 무증상으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저소득계층까지 코로나 무증상이다. 그들의 정보를 표본조사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이상이 됐죠. 전 국민이 보건복지부에 코드가 매겨진 상태예요. 이 시점에서 지금 손이고 펜탄이라고 기억상실제 이빨 쏘고 말 못하게 이해 좀 해주시고 손을 닦고 있어요. 손가락에다 이빨 쏘는 거. 경련제까지. 그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합니다. 그 심리치료 외부치료 우울증이 올 수 있다. 감염병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이.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해서 집단 괴롭힘, 조직 스토킹이라고 알려져 있죠. 잘못 알려진 얘기입니다. 심리치료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외부치료, 신경작용제 테러를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몰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황장애는 호흡곤란제만 쏘면은 국민들이 호흡곤란 오니까 병원 가면은 공황장애 진단을 내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코드를 올리죠. 그래서 조현병 단계 F 코드라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 조현병 단계에 이르르면 언제 자택에 해를 가할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고 죽이기 전에 국민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는 거예요. 즉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를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라는 명분으로 다른 국민들에게 이제 감염시킨다 이거죠. 감염자들을.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전염병 발생 시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왔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이걸 배웠는데 이 시스템이 어디서 가동이 되겠습니까? WHO 보건복지부에서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감염자들을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은 불법이 되잖아요. 법치주의니까 법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을 해서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가진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야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국민들을 죽이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듯이.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 재산을 빼앗는 방법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비트코인, 그다음에 우울증 구하라 죽이고 금고 강탈해가지고 그냥 털어갑니다. 자살방지원들 이용해서. 그 자료가 있어도 CCTV 자료가 있어도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해요. 테러방지법에 의해서죠.
테러범으로 국민들이 규정이 됐다라는 건 저 IS나 북한군, 이러한 테러, 과거에는 테러 국가를 응?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 바뀐 테러 방지법은 자국민도 자택 해를 가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죽이고 테러방지법으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에서 국민들 몰래 통과시킨 법이죠.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은혜 사건. 감염병자를 F코드를 매겨서 조현병 환자로 둔갑을 시켜서 그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가해가지고 둔갑을 시키는 거죠. 범죄자로 만들고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코드를 올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는 A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국민들 전체를 코드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인의 사건은 F코드 매긴 국민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는데,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국민을 죽이기 전에 그냥 죽이면 아깝잖아요.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하 한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돈을 나눠갖고 국가에는 수수료만 준다라고 돼 있어요. 몇 프로겠죠. 많아야. 많아야 이런 경우 한 2, 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줘요. 비트코인으로. 자료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 비트코인 사건이 있었죠. 한 국회의원이 60억씩 비트코인, 60억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국회에서 그게 포착이 됐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고 빼앗은 재산을 복지센터가 국회의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수수료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에게 약 2년 전부터 비트코인은 세금 방지법을 전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의 세금 방지법을 적용을 했죠. 비트코인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도 자산이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즉 주식과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스템이죠. 전 세계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부 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어요.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자산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담배, 유류세 절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왜 전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비트코인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말아야 되냐고, 말아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하냐.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예방법, 국민들 몰래 통과시킨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빼앗은 그 재산을 자신들이 수수료를 받은 것에 자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얼굴에다 눈에다 계속 써요. 구토제하고 기억상실제를. 발에는 계속 쏘고 있고요. 경련제까지 쏘고 있어요. 이런 건 지금 청산가리 맞아가지고 그래요.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눈에다 계속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은혜 사건, 그래서 그 모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응? 응? 스미스피싱, 응? 그다음에 구하라 죽이고 우울증이었죠? F코드였어요. 지금 전 국민 80%가 다 알아요. 우울증 환자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을 가하고 외부치료 화학 테러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금고를 강탈해 가도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 현재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한 법이기 때문에 옳지 못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경찰,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당정청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에서 국민들 몰래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WHO의 비상사태를 받아들여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감염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재산은 국고 환수한다. 그래야 국가로서는 이득이죠. 그리고 재산이 없는 자는 없는 사람은 이은혜 사건처럼 이은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짓을 했죠. 가평 계곡 사건. 그것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F코드 테러범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연인으로 침투해가지고 임금 갈취, 통장 갈취,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험까지 들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은혜가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고 이은혜를 돕는 사람들이 팀이 있다라고 그러죠. 자살방지원 팀들입니다. 그리고 이은혜가 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자살방지원들은 부작위 살인죄 선고를 받았죠. 부작위 살인죄는 이은혜가요. 부작위 살인죄는 A가 시켜서 B가 실행한 살인이에요. 즉 국가가 시켜서 요원이 실행한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부작위 살인죄는 자기적인 살인이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살인이 아니다. 그래서 부작위 원해서 한 살인이 아니다. 즉 A가 시켜서 B가 실행한 살인이다. 국가가 법을 통해서 시켜서 요원이 한 살인을 부작위 살인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가 부작위 살인죄를 받았고 또 이은혜가 교도소에 수감돼서 그 연인관계에 죽은 사람 그 사람 보험금을 8억을 국가에게 자신한테 달라라는 소송을 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자살방지원이기 때문에 법으로 약속을 죽이고 네가 가져라. 수수료만 복지센터한테 줘라. 그러니까 나눠 가져라 이거죠. 거기에서 또 복지센터가 국회의원들에게 수수료를 넘겨준 거죠. 비트코인으로. 얼굴에 다 계속 쏘고 있어요. 그렇게 법으로 시행을 해서 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은혜가 교도소에서 보험금을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한테 보험 들어오는 거로 달라고 소송을 합니까? 실제로 저희 여기 경산에 대구니까 가까워요. 지금은 대구에 사시는데 그분이 저희 피해자인데 그분이 작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실제로 자기 애인이 복지센터 직원이고 자기하고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테러하고 집단 괴롭힘을 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매겨놓은 상태예요. 정신질환 코드를. 그리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화학무기 테러하고 집단 괴롭힘을 받아온 분이고
죽기 직전까지 거의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처분 단계에 이르는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과거에 그 자료를 다 저랑 문자 내용하고 통화 내용까지 제가 다 올렸었죠. 저희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박정환 씨 영상을 봐왔는데 박정환 씨 말이 전부 사실이었다. 현재 복지센터 직원이 자기하고 애인 관계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하고 그 누님의 딸까지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다.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자기하고 자신의 딸들까지 보험을 들라고 해서 생명보험을 들라고 해서 들어놓은 그런 말에 그런 과정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도움 요청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랑 대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 시민단체 정반시에 권한으로 만났죠. 근데 저희를 만나면 죽겠다 자기가 이런 생쇼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했다고. 국가가 법으로 하고 자살방지원도 정신건복지센터 시켜서 하는 거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를 만나면 죽겠다. 자신들이 죽겠다. 딸들까지도. 딸들이 간호사였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원이죠. 엄마한테는 계속 병원 가라. 정신병원 가라.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다. 제가 거짓말하기 뭐 있습니까? 법원과 정책과 시민들 자살방지원들이 다 하는 얘기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빼앗는다는 거죠. 이은혜 사건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미스 피싱, 지금 제가 영상 초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미스 피싱이에요. 뉴스로 한번 볼게요. 세상에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내가 시킨 택배 10대 남성이 네.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어허. 택배 주소가 잘못 줬으니까 이걸 정정해달라라면서 인터넷 주소인 URL이 하나 옵니다. 네. 이 남성 의심 없이 이걸 눌렀습니다. 요즘 택배로 물건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내가 시킨 택배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해당 주소를 눌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아예 먹통이 됩니다. 허허. 저희 아버지가 8월 22일 날 저희 어머니 약을 받을 게 마침 있었는데 그때 마침 문자로 택배 주소를 정정해달라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평소에는 UR이나 이런 거를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데 마침 상황이 맞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누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매싱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 정보를 빼가게 된 거예요.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가게 된 거죠. 어머? 왜냐하면 이제 URL을 누르게 되면 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조정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 세상에. 예,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휴대전화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빼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은행 관련된 정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60대 남성이 문자 속에 링크를 클릭하고 이제 전화가 안 됐잖아요, 목통이.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이상하게 지금 그러니까 고객님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스마트 뱅킹으로 누군가가 이거 예, 지금 보시는 상황이에요. 그 택배 문자 받고 URL 눌렀는데 전화가 이제 먹통이 되면서 전부 빠져나갔다. 9개 그 이후에 이제 영상 이후에 이제 방송을 보면은 9개 계좌에서
3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인의 60대 노인의 핸드폰에는 이 전화로 요즘 인터넷 뱅킹 시대니까 돈이 나가거나 입금이 되면 띵동 띵동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화가 먹통이었다. 머리에다 계속 써요. 먹통이 됐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뉴스에 보면은 스미스 피싱의 범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첫째 그게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60세 이상이죠 이분이. 예? 물론 꼭 60세 이상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60세 이상은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고위험군 대상자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은 차량 급발진으로 이들이 죽여요. 운전할 때 마취제 쏘고, 차량 ECU 해킹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엔진을 잡아 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스 보면 아시다시피 차량 급발진 사고는 전부 60세, 65세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죽이기 전에 돈을 빼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빼가는데, 이러한 스미스 피싱으로도 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첫째, 뉴스에서 발표하는데 하는 내용이 스미스 피싱 범죄다. URL을 눌러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먹통이 되고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러한 시스템으로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뺄 수가 있어요.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도 지금 피해자들 핸드폰 스미스 피싱 이런 거 안 당해도 전부 먹통이 되잖아요.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격 의료법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국민들을 미리 치료해야 된다라며 원격 의료법으로 국민들의 핸드폰, 컴퓨터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SNS 팀들이 보내고, 협박 문자죠. 우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 가진 재산을 모두 자신들에게 보내면 살려줄 수도 있어. 이런 문자를 보내요. 왜 이런 문자를 보내냐? 테러범으로 복지센터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죽일 거니까 돈을 달라 이거죠. 자신들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달라 이거예요. 그냥 보내라. 어차피 다 뺏을 거니까. 이런 문자예요. 협박 문자죠. 이렇게 잔악하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간판 걸고,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안에 보면은 모니터 수십 개 수백 개 달아놓고 의료인들이 앉아가지고 국민들 감시하면서 그거 해요. 내가 본 상황이에요. 직접 제 눈으로. 예? 머리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손에다 또 계속 쏘고 있고요. 요 얘기한다고 해서 또 이제 화나신 거지, 의료인들 분들께서. 기억상실증 계속 쓰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기억상실증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스미스 피싱이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왜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제가 매번 설명드리죠. WHO의 전 세계 WHO가 비상사태 선포하기 위해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전 세계에 번지는 코로나를. 전 세계가 위험해진다. 이 세계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몰래 국민들 몰래 개정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전 대통령이죠.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손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손에도 어마어마했어요. 손 닦으니까 얼굴 발에다 쏘고요.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기억상실증 계속 써야 잠깐 끊었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을 몰래 개정을 했는데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놓은 경비계엄령이죠.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서 국민들 몰래 계엄령을 내리는 걸 경비계엄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신건강복지법 안으로 계엄령을 내린 건데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든 사업자, 모든 학교, 모든 시민들, 모든 직장인들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교육받은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대통령령으로 내린 경비계엄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도 한패예요. 자, 60대, 65대, 5세 이상을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해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그 사건도 보십시오.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죠. 자동차 급발진을 보면 전부 확인이 돼요.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그 뭐 택시 운전 40년, 50년 한 분들도 전부 자동차 급발진으로 죽고 있죠. 60세, 65세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브레이크를 모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마취제에 쏴놓고 요즘 차량은 컴퓨터로 전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안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엔진을 잡아 돌리는 그 컨트롤이 전부 가능해요. 요즘 차량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시동이 안 걸리면은 무선으로 차에서 바로 스위치 눌러가지고 AS 센터에서 바로 점검을 해요. 무선으로 컴퓨터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창문 올리고 내리고 라이트 켜지고 꺼지는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것을 컴퓨터 ECU 기반으로 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ECU를 해킹을 하는 거예요. 자살방지원들 시켜가지고. 그래서 ECU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차량 급발진 사고 보면은 뒷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거 보면 브레이크 등 다 밟고 있어요. 등에 들어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막 180km, 뭐 200km 달려가가지고 갖다 때려 박는 거죠. 그래서 테러범으로 자타에게를 가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기 위함인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도 자동차 회사나 법으로 하는 거니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하는 거니까 자동차 회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회사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잘못이 없다. 원인은 모른다. 원인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진보된 기술이 자동차예요. 200년이 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류가 없는 게 기계예요. 예?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른 일들은 모두 오류가 일어날 수 있지만 기계만큼은 오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죠. 뭐 막 일을 많이 시키거나 막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뭐 기계냐? 그거까지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의 상식이에요. 기계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로 프로그램 설정해 놓은 대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자동차는 인류가 가장 오래 연구를 하고 가장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고 목숨이 담보로 되어지는 장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를 일어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동차 회사가 가장 큰 역사들을 가지고 있죠. 절대로 오류를 일어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국토부는 정부기관이죠. 정부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국민들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를 시켜가지고 자동차 회사의 과실이 아니다. 분명히 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왜? 운전자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언론사도 똑같이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미스성 PC 범죄 집단의 범죄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스미스 PC 범죄 집단의 스미스 피싱 범죄라고 일단락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국민들의 재산을 감시 치료라고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을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하고 있는 거는 국민들 80% 이상이 다 알아요. 예? 직접 참여하고 있고, 예? 아닐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국민들의 핸드폰 컴퓨터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건 원격 의료법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안 없이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이 조직 속인 전파망이 당한다라는 피해자들이 전부 핸드폰 컴퓨터에 해킹 당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들이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막아서 테이프로 막고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원격 조종, 여기 제 핸드폰만 하더라도 40-50개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복지센터에 원격 의료를 위한 그들이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24시간 국민들 핸드폰 컴퓨터를, 전 국민의 핸드폰 컴퓨터를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별나게 뭐 보이스피싱 그 문자를 눌렀다고 해가지고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얘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 모든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나 비밀번호 전부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신상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그냥 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스미스 피싱 범죄 집단이 한 것처럼 URL을 누르게 만들고, 그들이 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빠져나간 걸로 만들게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느냐? 범죄 집단, 조직 스토킹들이 한 범죄로 몰기 위해서예요. 예? 국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한 일로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을 끝까지 속이는 거죠. 그래서 테러 방지법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감염자들을, 양성 무증상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과정이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손을 또 닦아야 돼요. 금방 닦아. 그리고 실제로 저희 피해자 중에 여기 대구에 와가지고 저하고 만난 분이 계세요. 통장에서 돈이 몇 억이 빠져나갔다. 3억 이상이 빠져나갔다. 실제로 제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뭐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이었지만 실제로 빠져나가요. 빼가요, 애들이. 국민들 보호하고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빼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왔던 분이 통장에 자기가 예치해 놓은 돈을 3억 이상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을 갔다. 그랬더니 정신질환자로 몰더라.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은행까지, 그 다음에 경찰서를 갔는데, 가는 과정에 약품 테러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외부 치료라고 해서 은행이나 피해자가 경찰서를 가서 확인을 하거나 고소를 하려고 하면 그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일을 못 보게. 실제로 저희 주위에서도 보이스피싱, 비트코인, 보이스피싱이었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빼앗긴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보러 은행이나 경찰서 갔는데, 가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봤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영상이. 이 피해자들 조지 스토킹 당한다는 피해자들 유튜브에 보시면은 내 영상에 그렇게 나와요. 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 직원들이 쳐다도 안 봐요. 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자가 여기 왜 왔어요? 이래버려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해줘요.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 디지털 의료법. 이건 디지털 의료법이에요. 디지털 의료법으로 그 은행 직원에게 이 피해자 신상이 가요. 조현병 환자고 편집증 조현병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망상병이다. 그리고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테러범이니까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는 거죠.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해서 끝까지 정신질환자니까 심리치료해라. 정신병원이나 가라고 그러고 정신질환자로 라고 대놓고 얘기해라. 같은 말 심리치료라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몇 마디 하다 그냥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집으로. 거기서 앉아서 쓰러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빼앗고 죽여요, 국민들. 그 중에 이 스미스 피싱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저희 피해자들, 저도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 애들이 그냥 빼갈 수도 있어요. 제 통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냥 빠져나가요. 은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화학무기 맞아가지고. 물어보러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은행 가면은 자살방지원들 앞에 서가지고 가방에다가 딱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설치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그냥 계속 때려붓고. 지금 영상에서 저 보시다시피 은행에 간다고 해서 얘기를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끊기게 만드는 거예요. 끊기고 뭐 안절부절하고 말도 뭐 버벅대고 횡설수설하게. 그러면 은행 직원이 왜 이렇게 횡설수설해요? 병원이나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전부 그렇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로 집단괴롭힘으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조지 스토킹 전파무기란 단어는 절대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방지원들, 긴급등들을 이용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자료는 제가 수많이 올려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은 조지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피해자들이 얘기하게 해서 편집증, 망상증 코드를 매깁니다.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로 그 단어는 쓰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단어가 여러분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단어니까요. 여기까지 말해서